마감을 했어, 그죠? 미국 시장에 전체적으로 보면 뭐 다우 0.97% 상승했고 나스닥이 0.33%, 네? S&P 500이 0.6% 상승을 하면서 러셀 2000 중소형주들이 상승이 컸고 쫙 보시면 뭐예요? 애플, 테슬라, 그죠? 이쪽 라인 부분이 크게 하락을 했고 나머지 쪽은 뭡니까? 다 양호했잖아요. 다 파란색이잖아요. 조그만한 애들은, 그지?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이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 시장이 지수의 상승폭은 크지 않았는데 중소형주 쪽으로 상승이 컸다. 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전반적으로 테슬라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테슬라 로보택시 기대하지만 로보택시 기대하는 기 전에 뭐에 그 기대감으로 올라오면 매도했다가 다시 보는 게 맞다고, 그제? 테슬라가 로보택시가 발표가 됐는데 뭐 그 카페에도 올려놨지만 2인승 택시를 2인승으로 하면 그 뭐 될까, 그죠? 그리고 로보밴 뭐 해놨는데 뭐 그렇게 하겠다라고만 했지 실질적인 이 구체적인 이 진행 일정이나 발표 뭐 개발 일정 이런 부분이 크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실망감이 크게 작용을 하면서 테슬라가 급락한 걸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뭐 엔비디아 소폭 조정, 그죠? 뭐 그 전반적으로 나쁠 게 없는 미국 시장이었고 다우지수가 더 세게 오른 부분은 JP모간 은행주들이 실적이, 그죠? 아주 양호하게 나온 흐름들, 그런 흐름들이 작용을 하면서 미국 시장은 양호한 상황을 유지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 시장 뭐 이 부분에서 이제 이번 주 돌아오는 주간 흐름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제 다음 주 금요일이 미국 옵션 만기일이고, 그죠? 미국 옵션 만기니까 또 거기 중요하지만 여튼 이제 월요일부터 보게 되면 일본, 캐나다, 태국은 휴장, 거기에 이제 미국은 채권 시장만 휴장이고 거기에 이제 뭐 월간 원유 시장 보고서가 나오고 중국 CPI와 관련된 부분은 이미 발표가 됐어요, 그죠? 미국 CPI가 0.4% 예상치 하에. 그러니까 지금 PPI도 24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고 중국의 9월 CPI도 0.4%.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물가 지표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이 시장 기대치보다 회복세가 약하다. 뭐 지금 뭐 경기 부양과 관련된 이야기, 거기다가 또 뭡니까? 채권 발행한다. 그제? 국채 발행 대폭 확대해서 저소득층에 보조금 주고 부동산 시장 지원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게 실물 경기에 얼마만큼 될지 그거는 쉽지 않아. 우리가 이제 중국 시장 계속 중국 시장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서 이제 중국 시장 관련해서 하나를 보게 되면 중국 시장이 항상 결정적일 때마다 한 번씩 돈을 풀지, 그죠? 이 상해 종합 한번 보면 이 월봉을 한번 보세요. 중간중간, 그죠? 2006년, 7년 이때도 확 풀어가지고 6,000포인트까지 올라갔죠, 그죠? 거기 이제 외국인들 뭐 해가지고 우호적인 경기 부양책 써가지고 올라왔어. 그 다음에 또 2014년에 확 올라왔어. 그런데 도로아무 탑을 이게 항상 공산국가, 그죠? 그리고 신흥국가, 선진국하고 선진 시장과 후진 시장의 차이가 이거예요. 우리가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이런 쪽 라인을 테마라고 그러지. 이렇게 막 이슈 받아서 올라왔다가 폭삭 망가지고 다시 또 몇 개월 몇 년을 행보하다가 한번 이슈 맞으면서 올라왔다가 꼬꾸라지고. 그죠? 지금도 그런 타이밍이잖아요. 그죠? 지금도 그런 이슈로 뭐 지금 조정을 중국 시장이 국경절 전에 세게 올랐다가 이번에 까먹었다고 끝났다고 보지는 않아. 한 번 더 이렇게 올라갈 생각을 하겠지만 점차적인 고점은 내려오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 그죠? 이번에 만약에 2차 상승이 나와도 이거 돌파하기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중국은 항상 필요에 의했을 때, 그죠? 이때 중국이 2007년 그리고 이때 2014년 이때 경기 부양책 발표하면서 개인 투자가들, 해외 투자가들, 거기에 우리나라 투자가들,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뭐예요? 국내 중국 펀드 만들어가지고 다 이럴 때 사서 이럴 때 팔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럴 때 사서 이럴 때 팔았다면. 그런데 다 중국 주식 펀드 부분을 보게 되면 다 고점에 사서 다 물렸어요. 이번에도 저도 그렇고 뭐예요? 중국 시장 안 좋다고 중국 시장 하나도 관심 갖지 않는 쪽이다가 지난번 뭐예요? 저점 대비 거의 28% 30% 올라오니까 그제서야 중국 관심 갖자 그러잖아요. 근데 이 독재국가나, 그죠? 독재국가, 공산국가의 주식 시장은 지네 입맛대로 경제정책을 떡주무를 하기 때문에 길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 상해종합이 이렇게 홍콩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미치게 반등할 수 있었던 부분은 뭡니까? 그 오랜 기간 동안 작업을 했겠지. 이렇게 줄구장창 떨어뜨리면서 안 좋은 경제 지표를 반영해서 떨어진 것 당연한 거고, 그런 와중에 밑으로 하방으로 보는 숏도 무진장 걸어놨을 거단 말이지, 파생 상품에. 그러니까 이제 경기 부양 막 부양 띄우고 막 하면서 대부분의 종목이 상한가 간 이 시초가 이런 거 만들어 놓고 박살을 내버리고, 그러다가 이제 또 지금 채권 발행하고 뭐 하면서 또 한번 끌어들이려고 하겠지. 그런데
매번 이야기하는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흐름이 아니면 돈으로 움직이는 시장은 제한적이다. 그리고 그걸 우리 시장에서 떡고물로 받아먹을 산업 흐름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이야기하지만 중국이 지금 삼성전자가 오를 거냐 못 오를 거냐 이게 우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해. 왜? 삼성전자가 뭡니까? 이렇게 추세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추세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2단 하락을 했어요. 그죠? 3단 하락을 한 번 더 한다면 그죠? 시장은 없는 거지. 지수는. 이게 1단 하락, 이게 2단 하락.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조금 반등하는 척 하다가 3단 하락 들어오면 아웃이지. 그 가능성이 있냐 없냐? 그거는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뭔 가능성? 이 가능성. AI는 괜찮은데 그죠? 이 중국의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나 창신 메모리나 뭡니까 이 누구예요? 이쪽 중국의 주요 반도체 파운드리, 스마트폰, 낸드 플래시, 디램이 지금 계속 따라오고 있는데 이거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가 떨어지는 건데 AI 쪽은 새로운 성장 산업이니까 그나마 엔비디아가 버텨주고 하는 흐름이 보이지만 메모리나 낸드 플래시 그리고 그 속에서 중국 자국 기업들이 계속해서 자국 내 부품을 사용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우리 쪽은 부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레거시 반도체는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걸 인텔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지. 인텔이 그죠? 우리 시장에 삼성전자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레거시 반도체의 삼류주자 인텔이잖아요. 인텔이 이미 보여준 거예요. 작년 연말부터 이렇게 그죠? 여기 저 뭐예요? 50불, 60불 하던 게 딱 반토막 3분의 1 토막 난 거지. 그죠? 이렇게 떨어진 게 얘하고 인텔하고 삼성전자하고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PER로 보게 되면 인텔이 떨어진 부분 흐름으로 삼성전자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많이 떨어졌다고 단순하게 반등 세게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경기 때문이 아니지. 그죠? 미국 경기 때문에 인텔이 이렇게 박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인텔이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고점에 다 그대로 있는데 그죠? 이걸로 보면 이거 뭐 고점 근처 거의 다 와 있는 상황이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게 뭐예요? 하이닉스 정도의 흐름인 거고. 그죠? 하이닉스 모습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7월 11일 날 고점 찍고 왜 글로벌 기업들의 주가하고 같이 비교를 하는 거냐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6월 20일이지만 엔비디아를 비롯한 여타 기술주는 7월 11일 날 고점을 찍고 내려왔어요. 우리 쪽 라인 부분에 하이닉스 7월 11일 날 고점 찍고 내려왔고 그죠? 그러면서 내려오는 부분이 조금 그 하이닉스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보다는 뒤늦게 내려왔지 한 달 후에.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미 6월 20일 날 꺾였다고 고점 찍고 그죠? 그러면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면 뭐예요? 여기서 6월 달에 그죠? 6월 달에 하이닉스가 요 모습을 보여줬잖아. 그러면 밑으로 내려갈 6월, 7월 요 모습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보면 뭡니까? 내려올 거다라는 게 나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폭으로 내려온 거 아니에요. 뒤늦게. 그리고 나서 외바다 반등 다시 똑같은 모습을 지금 하고 있잖아. 그죠? 여기 저항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조금 더 센 모습.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보다는. 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보다는 실적이 더 양호하니까. 그죠? 그런데 추세 비슷한 움직임을 갖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나마 하이닉스는 HBM 쪽에서 마켓이 삼성전자보다 월등하니까. 그죠? 그런 흐름들로 보게 되면 반도체 쪽을 지금 삼성전자가 많이 떨어진 건 분명하지만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AI 칩을 견제하듯이 중국 칩에 대한 디램이든 뭐 낸드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중국은 중국 내 반도체, 자국 내 반도체 칩을 계속 확대해 갈 거라고 사용을. 그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반도체 쪽을 계속 중국이 확대해 가면 기술력은 물론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 현대차에 못 미치지. 한 3세대가 뒤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3세대 정도가. 3세대면 많이 따라온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일본 따라갈 때처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투자해 가면서 그러면서 지금 중간재는 제가 전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중간재 수출은 뭐예요? 우리나라 중간재 중국 수출, 중국이 경기 부양 뭐 100배, 1000배 해보니 우리나라 중간재 사용할 일 없다. 중국이 다 만들어내는데. 돈 들여서 중국 부양해보니 우리나라 혜택받을 산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뭐 떡고물은 조금 있을 수 있겠지. 그런데 그중에 중간재는 이미 별 볼 일 없고 그런 가운데에서 그나마 반도체였는데 그죠? 반도체도 중국이 자국 산업 육성해서 기술력 다 따라오면 우리나라 거 계속 낸드든 뭐예요?
디램이든 다 갉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에 우리가 크게 기대할 게 없고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형편은 저는 아니라고 봐. 뭐 단기적인 반등 가능성은 뭐 원체 삼성전자가 많이 급하게 떨어졌으니까 그것에 대한 리바운딩이 조금 있을 수는 있어도 그건 크지 않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다시 되돌아가서 보면 그게 이제 미국, 중국에 왜 이제 그 얘기하다가 나왔냐면 어디 갔어? 소비자 물가 지금 지표 얘기하다가 나왔죠, 그죠? 그만큼 중국이 지금 경기 부양을 한다고 뭐 난리부르스를 치지만 난리부르스를 치고 있지만 다시 또 열어야 되니까 그게 실물 경기로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엄청나게 소요된다. 다만 중국이 더 떨어진다, 세게 떨어진다 이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뭐 어차피 시장에 돈을 푸니까 돈의 움직임은 왔다리 갔다리를 하겠지 당연히. 그걸로 파생 상품과 연결돼서 그죠? 숏을 잡았던 저 중국 못 올라간다고 계속 숏을 때리면 그죠? 숏을 때렸다가 우리로 말하면 공매도 주구장창 때렸다가 주가가 올라가면 다시 또 뭡니까? 그걸 환매해야 되니까 그런 파생 상품의 움직임, 본내 힘으로 더 올라갈 수는 있어도 그 중국 부양이 우리 시장에게 도움을 세게 줄 수 있는 그런 경기 부양, 그런 효과에 대한 기대는 우리 시장으로는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하튼 그런 중국의 CPI 이 부분이 아까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나아질 개선의 흐름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물가라는 것도 생산자 물가지수나 소비자 물가지수나 경제 활동이 잘 진행되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소비자 물가지수도 그렇고 생산자 물가지수도 그렇고. 그런데 실물 경제가 안 좋으면 다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소비자 실물 경제가 너무 좋아서 CPI나 PPI가 막 올라가서 과열이 되고 막 난리를 치니까 금리, 통화 정책으로 그거를 시키려고 경기가 너무 좋은 걸 시키려고 다운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건데 중국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풀어서라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중국 경기가 조금 나아질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떨어지는 떡고물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고. 자, 이제 15일 부분으로 들어가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골드만삭스라든지 항상 이제 금융주부터 실적 발표를 하는데 금융주는 뭐 JP 모건이 실적이 좋은 걸로 보게 되면 화요일 얘네들의 실적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고. 그죠? 근데 화요일 날 큰 경제 보고서는 없고 수요일 부분으로 가면 이제 ASML 반도체 장비 업체. 그죠? 이의 실적이 결국 TSMC의 실적 이거하고도 거울을 볼 수 있는 거지. ASML의 실적이 양호하면 TSMC도 양호할 가능성. 반대면 반대. 그죠? 그 부분 흐름이고 이제 수요일 날 하반기 재보궐 선거 교육감 선거하고 있는데 이거의 선거 결과를 보고 금투세를 결론을 내려고 하는 건지 그죠? 참 함흥차사고. 여튼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시장이 지난주 금요일 날 0.25bp 금리 인하를 한 상태인 상황이고 자, 거기에 이제 17일 날 22 통화정책회의에서 0.25bp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하려고 하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고 거기에 이제 중요한 9월에 미국 소매 판매, 산업 생산. 근데 산업 생산은 조금 전달보다 낮게 안 좋게 나올 가능성, 소매 판매는 조금 좋게 나올 가능성, 이 정도인데 그건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중요한 건 이제 금요일 날 미국의 옵션 만기고 중국의 3, 4분기 GDP 발표. 요 목요일, 금요일이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금 중요한 지표가 있고 월화수는 크게 시장을 움직일 만한 재료 흐름으로는 작용을 하지 않는다. 그죠? 다만 이제 아까 봤었던 뉴스 중에서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 자꾸 그게 이제 사실 그 시장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불러일으키는 요소잖아요. 그죠? 그게 확전에 대한 가능성, 흐름 부분으로 더 연결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런데 아까 뉴스를 보게 되면 이란 공격 목표를 이스라엘이 군사, 에너지 시설 요 정도로 좀 압축, 좀 좁혔다. 이런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이제 방산 쪽에는 단기적으로 또 눌림목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고, 그죠? 여타 업종 쪽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힘을 낼 수 있는 부분인데, 자 여기서 이제 요 수치와 관련된 부분, 여기서 이제 발표되는 내용과 관련된 수치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 그 날짜별로 보면 되는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수치, 지금 이 예상대로만 나온다면 크게 나쁠 부분은 없다. 그죠? 이제 다만 이제 요 18일 부분의 이후 이제 테슬라의 실적 발표. 실적 발표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테슬라 실적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이제, 금요일 날, 로보택시에 대한, 이미, 기대치가 선반영돼서 올라왔으니까, 발표하고 나서, 사실 8월 8일 날 발표하던 거 10월 10일에 연기를 했잖아. 그리고 그 가는 방향에 대한 메시지 자체는, 당연하고, 획기적이고, 센세이션하고, 이런 긍정적인 부분은, 당연해. 그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일론 머스크가 항상 보게 되면 머스크가 한 이야기대로 사업
흐름이 계속 그렇게 그쪽 방향으로 가는 건 맞는데 뻥카도 많이 치지. 그제? 뻥카도 많이 친다. 사실 4280 배터리도 마찬가지였고. 그죠? 가는 방향 쪽으로는 맞는데 뻥카를 많이 치는 부분. 그러니까 뭐 발표된 로보택시도 그쪽 방향으로 갈 거는 분명한데 너무 빠른 기대를 하면 안 된다는 거 정도는 보여준 거지 이번에도. 그죠? 택시를 2인승으로 하고 그죠? 2인승 택시에 지금 택시를 타는 이유가 사람 한두 명 타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은 급할 때는 그렇지만 뭐 짐을 싣고 가고 하고 지금 고령층 인구도 많은데 고령층이 그 뭐야 2인승 차에 타기 쉽지 않고 그죠? 뭐 하여튼간 그런 이제 부담이 작용을 한 건데 그 부분으로 뭐 우리 시장 2차 전지 쪽도 좀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뭐 2차 전지 쪽 라인 부분에 크게 영향받을 부분도 아니라고 봐 저는. 그와 관련돼서는 그 뭡니까? 어디 있어? 포스코 퓨처엠과 관련해서 봤듯이 포스코 퓨처엠은 뭡니까 이제 그 뭐야 조기가동 포항서 NCA 양극재 생산을 개시를 하면서 조기가동을 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왔고 뭐 테슬라하고는 LNF는 영향을 좀 세게 받을 수 있겠지. 올라올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반등할 때도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 정도가 LNF의 반등을 이끈 거지. 이제 실적 때문에 이끈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단기적인 이슈였으니까 LNF는 이제 내일 영향을 좀 크게 받을 수 있어도 그 외에 뭐 LG엔솔이나 포스코 퓨처엠이 크게 받을 일은 그렇지 않다. 뭐 시초가는 좀 영향을 받아도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자 이제 아까 이야기하려고 했었던 부분 중에 반도체 쪽도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 지난 2주 전에도 계속 이야기했었던 그 내용 다시 또 나온 거야. 제가 2주 전에 그 도직구 그 리포트 쭉 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렸었잖아요. 그런 내용이라고 이게. 그래서 창심 테크놀로지나 뭐 이 누구예요? 양치 메모리 뭐 할 거 없이 계속해서 웨이퍼 생산 이런 거 늘린다. 그죠? 이게 다 뭡니까? 중국 얘네들 생산 설비 늘려갖고 그 저가 레거시 반도체 생산 많이 해서 자기네 거 쓸 거 아니에요. 가격 싸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 시장 쪽으로는 뭡니까? 아주 똑같은 거야. 우리가 일본의 조선도 마찬가지였지. 조선이 우위였죠? 우리나라보다. 그런데 우리가 일본을 이긴 게 뭐예요? 저가 벌크선 뭐 해가지고 해서 일본을 이겼잖아.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중국이 전체 수주로 조선 수주로 보면 중국이 우리보다 더 월등히 높잖아. 왜? 저가 수주 뭐 해가지고 막 이렇게 고부가 가치가 아닌 그런 선종들은 중국이 다 갖고 가잖아. 그거 똑같다니까. 반도체도 앞으로 고사양 그죠? 우리 조선도 지금 고부가가치 이런 쪽 부분은 우리가 다 하잖아. 그죠? 중국보다 월등히. 그런데 이런 거지. 인력난. 사람도 없어. 우리나라도 반도체 이렇게 가면 사람 모자라가지고 인력이 모자라. 응? 누가 할 거냐고. 중국 애들이 와갖고 우리나라 반도체 할 겁니까?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데. 그죠? 앞이 캄캄하다니까. 40년 후를 내다보면 대한민국은. 저출산율 고령화 이런 거에서 40대 이상 고령화 1등. 저출산율 1위. 경제활동 인구 계속 감소. 그러면 이 산업 자체도 다 뭡니까? 인력으로 하는 쪽 라인 부분이 큰 산업은 다 뺏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그 경쟁 산업을 빼앗듯이 중국이 우리나라 걸 다 뺏어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중국 산업재 소재는 하지 말라고 하는 거라고. 앞으로 똑같아. 나아질 게임이 없어. 근데 이제 마지막 남은 반도체까지도 지금 그런 위협에 지금 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영원 여러분들 자세히 읽어보시면 되고. 근데 지난번에 설명한 거에서 달라지지 않다는 거 없어. 자 그런 가운데에서 뭐 이거 배터리 이쪽 라인부터 시작을 해서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 하락한 상장사 뭐 했는데 포스코 퓨처엠 4.1% 하락했으면 방산 예상치보다 전력기기 예상치보다 3분기는 덜 하락한 거야. 아까 그 설명드렸을 때도 보셨지만 이 전력기기나 방산도 다 실제 예상치보다 줄어들고 있다고. 그죠? 거기에 지난번도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같은 2차 전지 쪽에서도 3분기 298억 원에서 285억 원으로 일주일 전보다 4.1% 감소했는데 에코프로비엠은 3억 원, 83%. 그지? 그리고 얘는 이거보다 더 한 게 누구예요? LNF. 그런 애들은 더 해. 그래서 맨날 이야기했던 것도 뭐 지금 얘기할 건 없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안 좋으니까 얘네들을 매도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올리는 게 아니야. 그 정도의 실적이 안 좋으니까 섣부르게 지금 반등한다고 따라갈 이유도 없고. 그죠? 그게 그만큼의 실적 발표가 나오는 상황이라면 그 이유를 봐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그 이유가 2차 전지나 다른 쪽 친환경 쪽은 누구하고 연관돼 있어요? 뭐하고? 미국 대선하고 연관돼 있잖아. 해리스하고 트럼프하고. 그런데 지금 트럼프니까 전체적인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가 3, 4% 앞서고 있지만 미국은 선거 인단으로 투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경합지 7군데 중에서 4군데가 트럼프가 우세하고 2군데가 경쟁이고 1군데가 해리스가 우세야. 그러니까 지금 판세로면 트럼프 될 가능성이 더 높은 거라고. 여론조사는 해리스가 우세하지만 그랬을 때의 부담감이 있는 거야. 그죠? 거기에다가 3, 4분기 실적이 안 좋고.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해하는 게 뭡니까? 조금 더 높게 사고 하더라도 3분기 실적 보고
그리고 미국 대선 결과 보고 움직여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행여나 해리스가 되면 저는 2차 전지가 세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 트럼프가 되면 한번 휘청거렸다 올라갈 거라고 보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대선 결과에 따라서 트럼프가 됐다고 2차 전지가 박살난다라고 보진 않아. 그런 상황이 돼서 떨어지면 그때가 매수 계획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둘의 경쟁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비중을 늘리면 반등한다고 비중을 늘릴 이유도 없다는 거고. 이해하죠? 무슨 얘기인지. 그런 상황에 있는 부분이 함께 놓여져 있는 거라고. 다만 3, 4분기 실적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실적 기대치가 커진다라고 보시면 돼. 왜? 저가형,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저가형 전기차 이쪽도 많이 늘어나고 그런 가운데에서 유럽의 보조금 그게 재부상하고 거기에 중국에 대한 전기차 관세에 대한 효과 이 부분이 유럽 쪽이나 미국 쪽이나 당연히 볼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다가오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관심을 갖는 건 맞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8% 떨어졌다고 포스코 피처엠, LG엔솔 이런 것까지 너무 유축될 이유는 없다. 아시죠? 그런데 저는 지금은 아직도 떨어진다고 사고 싶고 올라간다고 사고 싶진 않아. 그런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조금 더 시간을 인내해야 된다는 쪽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한국 주식 팔아서 미국 ETF 사고 이런 부분들이 크다라고 하는 부분 이게 이런 게 시장의 분위기야. 그죠? 우리도 어떤 시장이나 흐름을 봤을 때 시장 나름대로의 그 뭔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투자를 하게 되는 거지. 여러분들도 부동산 투자, 저는 부동산 투자를 해본 적이 없어서 잘 그거 하는데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하시면 옆에 사람들 부동산 투자해서 돈 수익 많이 났다 그러면 부동산 투자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 근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나라 주시장에 맨날 금투세로 돈 빠진다. 금투세 해가지고 이렇게 그거 분위기를 계속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 있다 보니까 올라가면 때리려고 그러고 그런 상황을 시장을 조절하는 놈들은 그걸 더 잘 알지. 그죠? 기관이나 외국인 놈들이. 그죠? 그러니까 실적이고 뭐고 상관이 없는 거야. 중국이 저렇게 갑자기 급등한 부분이 기대치가 있어서 돈 풀어서 기대치가 있어서 확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그죠? 뭔가를 시장에 해주고 그 흐름이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외인들이 뭡니까? 삼성전자는 연초 그렇게 매수하던 거 지금 순매도로 돌았고 그죠? 여전히 지금 일별 흐름을 보게 되면 어디 갔어? 외인들 금요일에도 그죠? 6천억 팔았잖아. 5,991억. 코스피 봐보세요 지금. 들어올 때는 1,000억 단위고 나갈 때는 5천억 1조씩. 그죠? 이 외국인 창고 지금 7월 11일 미국 시장 고점 나온 이후에 계속 우리 시장도 중간중간 한번 매수 들어오긴 해도 그죠? 매도세가 더 강하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기관놈이 좀 보태줘야 되는데 기관놈들도 뭡니까? 프로그램으로 매수 들어왔다가 나왔다 요 정도로 하고 물론 기관도 사긴 샀어 2조 정도. 그죠? 그런 흐름이어도 외국인 매도를 못 버텨내는 거지. 그러니까 지수가 상대적으로 지금 시장 지수를 보게 되면 글로벌 시장에서 꼴찌를 계속하고 있는 이유인 거지. 그죠? 제가 매번 이야기하지만 독일이 경제 성장률이나 흐름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가장 산업적으로 비슷한 산업 그런 흐름들 속에서 자동차 산업 죽쓰고 있는데도 독일의 주가야. 그죠? 연중 최고가 이렇게 2024년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온 상태에서 같이 8월 5일 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관련해서 쇼크 같이 받았는데 다 올라와 있잖아. 유럽 경기 안 좋다 하는 축에 가장 안 좋은 게 제조업 강국 독일인데 독일도 저렇게 최고가 근처에 놓여져 있는데 어느 시장 하나 지금 안 좋은 시장이 없어. 하다못해 홍콩이나 저 상해종합도 돈 풀어서 이렇게 올라왔다 떨어졌지만 올라왔으니까. 그죠? 대만도 지금 다 자리 잡아서 놀아줬고 니케이도 이시다 총재 선출하고 나서 휘청휘청했지만 다시 되돌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우리 시장은 이게 뭡니까 이게? 그죠? 얘네들 위치 가장 못한 일본하고만 비교를 해도 그죠? 제반 이평선 위에 놓여져 있는데 얘는 밑에서 헤매다 걸치고 있고 그나마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조금 강세 그런데도 비실한 상황이에요. 우리 시장은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못된 시장이잖아요. 신흥국 증시에. 신흥국 증시 중에 그죠? 금투세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 거래세 가지고 하고 있고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돼야 그래도 선진 시장인 거지. 여튼 이건 더 길게 이야기할 건 없고 궁극적으로 그런 시장인데
지금 금투세와 관련해서도 뭔가 해결해 주지 않으니 키는 저기 저 뭐야 민주당이 쥐고 있고 참 답답해요. 그죠? 경제의 경자도 모르는 애들이 정책위 의장하면서 국민 감정을 호도하고 있는 쪽. 그제? 그게 뭡니까? 돈 있는 곳에 감세한 돈 있는 곳에 세금 있다 뭐 있다고 그죠? 초부자들은 깎아주면서 참. 근데 이게 이제 16일이에요. 요 재보선 선거 끝나고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압도적으로 야당이 이겼다라고 그러면 또 그래도 금투세는 유예나 폐지로 가겠지. 저는 그럴 거라고 뭐 생각을 하는데, 그죠? 선거에서 이기더라도 좀 포장을 좀 잘해갖고, 뭐 어떻게 그냥 폐지한다면 안 되니까,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때까지 아니면 뭐 자본시장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육성하는 차원을 먼저 두고 금투세는 그 이후에 시행하는 뭐 이런 포장을 잘해서 꺼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기대를 하는데, 그거를 안 하면 정말 답이 없잖아. 그거 한다고 막 올라간다고 세게 올라간다고 생각지는 않아. 그러나 돈이 빠져나가는 걸 더 추가적으로 빠져나가는 걸 방지할 수 있다.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죠. 그죠? 금투세를 시행을 하게 되면 이 지수대에서도 20% 정도는 더 빠져야 된다. 원래대로 시행하면. 저는 이 지수대에서도 추가적으로 20% 더 빠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금투세 원래 원안대로 내년에 시행한다면. 왜? 자금이 빠질 자금이 20조는 될 거고 개인 자금이. 그거를 받아줄까? 기관하고 외국인이 안 받아줄 거라고. 더 때리면 더 때렸지. 그럴 빠질 자금을 있다라는 걸 알면 더 때려서 더 밀어서 악소리 나게 만들어 놓고 돌리지. 그죠? 뭐하러 그걸 받아주냐고. 뚜렷하게 나은 흐름도 없는데. 그래서 그게 금투세 유예와 폐지 이게 시장에 세게 올라갈 재료는 못 돼도 하락을 방어할 재료는 된단 말이에요. 추가적인 약세를 방어할 재료. 그래야 이탈했었던 개인 큰 손들의 자금도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기대감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국장에서 자꾸 멀어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해외 시장으로 가겠다. 다만 해외 시장도 그죠? 후진 시장에 가면 뭡니까? 박살이지. 우리 시장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신흥국 시장은 올랐다 내렸다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시장. 선진 시장은 힘들어도 꾸준히 상승하는 시장. 왜? 그만큼의 자금이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3분기에 그죠? 저는 미국 시장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대선 끝나고 나서를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지만 그 전에 이 10월 달은 크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는 이유도 지금 미국 시장에선 이 펀드로 돈이 계속 들어온대잖아. 자금이. 그러니까 대기 자금이 많은 거예요. 내리면 살려고 하는 대기 자금도 많다고. 근데 우리 시장은 개인도 소외해버려. 그죠? 기관도 받침 역할을 안 해. 외인은 팔아. 그러니까 세게 올라가기가 참 어렵게 만들어 놓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에 기분 나쁜 게 뭐냐. 지난번 그 토론회하고 뭡니까? 민주당 지도부에 일임했다고 그랬으면 그런 내용은 중차대한 내용인 겁니다. 사실은 선거 전에 발표를 해서 그것에 대한 심판을 받는 거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금투세를 시행하겠다면 시행할 거다. 원안대로. 수정호 보안 시행하겠다. 그리고 선거에서 그것에 대한 부분을 지금 전국 선거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그거를 심판받아야 되는 거고.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하여튼간 자꾸 딜레이가 되는 게 불확실성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 거지. 이제 하여튼 그런 상황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아까 앞부분에 이제 제가 섹터 부분에서 전력망과 방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앞부분에 설명을 드려놨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앞부분 보시면 되고. 그런데 그쪽 라인이나 전력망이나 지금 반도체도 SK 하이닉스 정도, 그죠? 그 정도가 지금 시세 반등하고 있는 거지. 반도체가 반등한 쪽은 아니고, 그죠? 그렇잖아. 미국 시장에서 AI, 엔비디아가 다소 주춤했지만 이 하이닉스는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는 거고. 그런 와중에 우리 시장 금요일 날 보면 조선주 쪽이 그죠? 좀 추세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거야. 핵심 수출주들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조선 이렇게 수렴하고 있다 지금. 그죠? 이렇게 수렴하고 있는 거야. 이거 제가 이야기했었을 걸. 조선도 여기 올라가면 부닥칠 거다. 그죠? 내려와서 또 여기 이렇게 하다가 움직여지는 실적 보고 움직이려고 지금 수렴하고 있는 중인데 조선도 그렇고 전력기기는 앞부분에 설명을 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그나마 효성중공업이 그런 형태에서 조금 나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효성중공업이 실적이 이 방산 중에서는 가장
전력기기 쪽에서는 나머지는 다 8%에서 10% 정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하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힘을 못 내고 있는 거고 섹터를 보더라도 그죠? 바이오 쪽에서 삼성바이오하고 그제? 그다음 알테오젠하고 그다음 유한양행하고 거기에 니가캔바이오 뭐 대웅제약 뭐 요 정도가 시세 중심이고 나머지 또 제약바이오 쪽 ABL 바이오도 그렇고 반대로 또 반대쪽에서는 이렇게 또 저점을 이탈하는 쪽도 생기고 하는 거 보면 이 제약바이오도 매번 이야기했던 산화 종목 위주로만 움직여지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은 기존 생각하고 있었던 그 흐름 그대로가 진행되는 거 아니냐. 그거 뭐냐? 그게 이제 실적이지. 그죠? 그래서 이제 월요일 부분에서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 시장 금융주들의 실적이 좋았으니까 뭐 우리 시장에서는 은행주나 그죠? 뭐 이런 은행주들이 조금 반등. 은행주들도 모습이 똑같잖아요. 뭐하고 뭐 똑같아요. 수렴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도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그제?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수렴하고 이격을 조절하는 거 이게 뭐하고 대부분 비슷하잖아요. 뭐? 조선, 화장품, 방산. 근데 방산은 이러다가 위로 올라갔고, 그죠? 미용 의료기기가 이런 모습들에서 뭐 움직이고 있고, 전력기기도 요거하고 비슷하게 움직이다가 3, 4분기 실적 하향 조정되면서 한 단계 내려온 거고, 효성중공업만 빼고, 그죠? 그러니까 금융주, 은행이나 보험 이런 근데 보험은 조금 그렇고 은행주도 실적이 있는 애들이고 조선도 실적이 있는 애들이고 전력기기나 방산 화장품 이쪽도 있는데 화장품 없는 애들은 그냥 쓰러지는 거고 중국 비중이 높은 애들은 은행도 뭐 팍 치고 가기보다는 상당 부분 그리고 바이오 쪽 라인 부분은 지금은 실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걔네 좀 아까 언급했었던 그 좋은 종목들이 제가 한 달 전에도 언급했던 그 종목이야. 그죠? 유한양행, 알테오젠, 대웅제약,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정도밖에 없다고. 그 정도고 나머지는 뭐예요? 더 떨어지지 않으면 다행인 쪽 라인이고 이미 우리 시장에 그 금요일 날 로보택시 발표하고 LNF가 4.3% 떨어졌다는 건 메이저들 이거지. LNF가 요 근래 반등 이거 제일 세게 들어왔잖아 이만큼 그죠? 가장 많이 떨어졌으니까 실적 안 좋을 걸 예상해서 이게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 반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금요일 날 발표하고 막 왔다 갔다 하다가 두드려 팼어. 이거 뭐예요? 얘만 하락한 게 아니잖아. LNF가 4.5%고 그다음 뭐 LG엔솔 3.7%,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피처엠 2, 3%대 다 빠진 건 뭐예요? 테슬라 빠질 거라는 거 다 알고 있는 거야. 왜 얘네들을 때린 게 누구겠어요? 외국인들이 있잖아. 우리 시장에 발표하고 때렸잖아. 그럼 당연히 테슬라가 떨어지는 거지 뭐. 그죠? 그게 선반영이야. 그리고 이제 그거 끝났어. 그럼 이제 실적이야. 그죠? 근데 실적 기대치가 있냐고. 그나마 포스코피처엠 정도가 똔똔하면 다행이라 그랬잖아 제가. 2, 4분기 기준에서. 나머지는 별 볼 일 없다. 별 볼 일 없다는 건 떨어져야지. 실적이 좋은 애들도 지금 힘든데 그게 뭐 이게 쉽게 돌아오겠습니까? LG노텍이 쉽게 돌아오겠어요? 애플이 괜찮다고 LG노텍이 괜찮은 게 아니라잖아. 그죠? IT 쪽이 다 박살나고 이미 이건 지금 우리 시장이 더 이상 그 경쟁력이 있는 경쟁력 산업으로 봐서 은행은 내수야. 그죠? 앉아서 코 푸는 예대 마진으로 먹고 사는 애들 걔네들 나쁠 리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꾸준하게 개인 피 빨아먹으면서 안주하는 게 은행, 보험 아닙니까? 내수 쪽에서. 그러니까 걔네들 치세는 크게 이게 없는 거고. 수출주, 그러면 수출주 쪽 중에서는 나름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는 쪽은 방산. 그러니까 강세를 보이는 거고. 그 방산 중에 하나 에어로나 현대 로템만 실적이 예상치 부합하고 나머지는 3, 4분기 별 볼 일 없고. 그죠? 그런데 얘네도 아까 이야기했었던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을 제한적으로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조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조정을 받으면 오히려 조선이나 화장품 쪽이 되돌아 나올 수 있다라고 보니까 같은 실적주 중에서 이게 실적 성장이고 그죠? 전력기기도 마찬가지지만 전력기기는 3, 4분기 기대치가 원체 높았었기 때문에 그죠? 8에서 10% 정도 영업이익이 감소한다면 조금 더 가격 조정이 나와줘야 되고 3, 4분기 실적 발표까지 끝나야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럼 나머지는 없어. 이런 거 공략할 거냐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 위치해 있다. 제가 그 전에도 CDMO 쪽 이야기하면서 바이오 쪽, 그죠? 그리고 알테오젠이나 뭐 이런 거 얘기해도 실적 보면 못 들어가겠다 했는데, 그죠? 그게 찔끔찔끔해서 올라오고 있는 중이잖아. 한올바이오도 그렇고, 그죠? 차트로는 아주 양호해. 근데 실적을 보면 못 들어가겠고. 바이오 쪽은 실적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야. 차트로 올라가는 건데 차트가 깨져서 팔자리면 여러분들 싫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고, 그죠? 그 외에는 별 볼 일이 없어. 그죠? 중국 돈 푼다고 카지노 파라다이스 뭐 해가지고 뻥 올랐다가 다 까먹고 더 내려와 있잖아요. 그죠? 돈 푼다고 우리 시장에 수혜를 받던 그런 흐름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비관적인 얘기만 해서 안 좋은 뭐 그거인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우리 포지션을 유지를 하면서 그러면서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지금 조금 더 낫다라고 보고 그죠? 그러니까 뭐 금요일에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했지만 시장이 참 지저분하게 움직여. 그죠? 짜증나게 움직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정치권은 참 여당이든 야당이든 5분 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요새 저는 정치 뉴스들을 안 봐서 선거인지도 몰랐어 사실. 정치적인 관심 하나도 없습니다. 일도. 우리 금투세나 좀 어떻게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그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아셨죠? 예. 근데 뭐 크게 나쁠 거 없어. 미국 시장 움직임으로 기대할 만한 이번 주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고생하셨습니다.